여러분, 튤립꽃 아시죠? 예쁜 꽃입니다. 봄에 피는 빨간색, 노란색 가득한 꽃이죠. 이 꽃 한 송이가 얼마일까요? 5,000원? 1만 원? 1637년 네덜란드에서는 튤립국은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10억 원입니다. 튤립 하나가요. 미쳤나? 맞습니다. 미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진지했습니다. 튤립은 계속 오를 거야.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튤립을 샀습니다. 빚을 내서 샀습니다.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튤립만 있으면 부자가 돼.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혁사 씨는 생각합니다. 400년 전 사람들이 바보였네. 꽃 하나에 집을 팔다니. 하지만 2025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테슬라 주식, 강남 아파트. 똑같지 않습니까? 이건 계속 오를 거야. 빚내서 삽니다. 전 재산 겁니다.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최초의 투기 광풍 튤립 파동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투기 광풍에 휘말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알게 될 겁니다. 먼저 튤립 파동이 정확히 뭔지 알아볼까요? 1634년부터 1637년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역사상 최초의 투기 거품입니다. 튤립 국은 가격이 3년 만에 5000% 올랐다가 한 달 만에 99% 폭락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파산했습니다. 네덜란드 경제가 10년 동안 침체에 빠졌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상인 얀 판데르 베르흐는 묻습니다. 꽃값이 왜 올라? 그냥 꽃인데?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실, 처음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튤립은 원래 터키에서 자라는 꽃입니다. 1593년 네덜란드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희귀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귀족들이 좋아했습니다. 정원에 튤립을 심어야 부자처럼 보여. 수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적었습니다. 라이덴 대학의 식물학자 카롤루스 클루시우스는 설명합니다. 튤립은 구근에서 자랍니다. 구근 하나가 커서 둘로 나뉘는데 7년 걸립니다. 공급이 천천히 늘어나죠.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당연합니다. 1630년 튤립 구근 하나가 1길더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약 10만 원입니다. 비싸지만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진실, 바이러스가 더 비싼 튤립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튤립에 바이러스가 감염됐습니다. 꽃잎에 줄무늬가 생겼습니다. 빨간 꽃에 하얀 줄무늬, 노란 꽃에 빨간 줄무늬. 독특했습니다. 하를럼의 귀족 피터르 반 호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줄무늬 튤립 너무 예쁘다. 정원에 심고 싶어. 바이러스 감염 튤립은 더 희귀했습니다.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1634년 줄무늬 튤립 구근 하나가 1000길더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약 1000만 원입니다. 일반 노동자 연봉의 10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진실, 투기꾼들이 뛰어들었습니다. 1635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튤립을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사기 시작했습니다. 로테르담의 직물 상인 핸드릭 얀센을 볼까요? 튤립 가격이 계속 오르네. 사서 비싸게 팔면 되겠는데? 1000길더에 샀습니다. 일주일 후 1200길더에 팔았습니다. 200길더 벌었습니다. 대박! 이거 쉬운데? 다시 샀습니다. 또 팔았습니다. 계속 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습니다. 나도 해야겠다.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의 경제학자 요제프 판데르 베가는 설명합니다. 투기 광풍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소수만 하다가 다들 벌리까 모두가 뛰어듭니다. 1636년 네덜란드 인구의 10%가 튤립 거래를 했습니다. 100만 명입니다. 귀족, 상인, 노동자, 농부 모두가 튤립을 샀습니다. 네 번째 진실, 선물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실물 거래가 아니라 선물 거래를 했습니다.
3개월 후 튤립 구근 하나를 2,000길더에 사겠다는 계약서를 팔고 샀습니다. 튤립은 없습니다. 종이만 있습니다. 위트레흐트의 투자자 빌럼 판하우턴을 볼까요? 지금은 겨울이라 튤립이 안 피어. 하지만 봄에 피면 값이 오를 거야. 미리 계약서를 사자. 2,000길더 계약서를 샀습니다. 일주일 후 2,500길더에 팔았습니다. 500길더 벌었습니다. 튤립을 본 적도 없습니다. 계약서만 사고 팔았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은행가 니콜라스 판 반베닝게는 말합니다.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만듭니다. 실물의 10배, 100배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품이 급속히 커집니다. 1636년 말 튤립 선물 거래량이 실물 거래량의 100배가 됐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5번째 진실, 가격이 폭발했습니다. 1637년 1월 튤립 구근 하나 가격을 볼까요?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가장 비싼 품종. 1634년 1000길더, 지금 돈으로 1000만원. 1636년 5000길더, 지금 돈으로 5천만원. 1637년 1월 1만 길더, 지금 돈으로 1억원. 3년 만에 1000% 올랐습니다. 일반 품종도 1634년 1길더, 지금 돈으로 10만원. 1637년 1월 200길더, 지금 돈으로 2천만원. 2만% 올랐습니다. 하를럼의 숙련 목수얀 판데르 메르는 집을 팔았습니다. 집 팔아서 튤립 10개 사자. 1년 후 10배 오르면 10채 살 수 있어. 집을 팔았습니다. 튤립 구근 10개를 샀습니다. 1만 길더, 지금 돈으로 1억 원이었습니다. 야는 꿈을 꿨습니다. 1년 후 나는 부자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6번째 진실, 1637년 2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637년 2월 3일 암스테르담 경매장. 평소처럼 튤립 경매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구근 5,000길더, 낙찰됐습니다. 두 번째 구근 6,000길더, 낙찰됐습니다. 세 번째 구근 7,000길더, 침묵. 아무도 안 샀습니다. 6,000길더, 가격을 낮췄습니다. 아무도 안 샀습니다. 5,000길더, 아무도 안 샀습니다. 경매사 아드리안 판덴 베르흐는 당황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 사? 어제까지 서로 사겠다고 난리였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튤립은 그냥 꽃이야. 1억 원 값어치가 없어. 공포가 퍼졌습니다. 팔아야 해. 지금 안 팔면 영원이 될 거야. 모두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암스테르담 대학의 경제학자 요하네스 판 엘스는 설명합니다. 거품이 꺼질 때는 순식간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공포로 바뀝니다. 2월 3일 1만 길더, 2월 4일 5천 길더, 50% 폭락. 2월 5일 1000 길더, 80% 폭락. 2월 10일 100길더, 99% 폭락. 2월 말 10길더, 99.9% 폭락. 한 달 만에 1000분의 1이 됐습니다. 7번째 진실, 수십만 명이 파산했습니다. 집 팔아서 튤립 산 사람? 파산입니다. 빚내서 튤립 산 사람? 파산입니다. 선물 계약 산 사람? 파산입니다. 알크마르의 낙농업자 코르넬리스 판 바르네펠트는 농장을 담보로 5,000길더를 빌렸습니다. 튤립 5개를 샀습니다. 2월 말 튤립 5개 가치가 50길더가 됐습니다. 빚은 5,000길더 그대로입니다. 농장을 빼앗겼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레이던의 양모 상인 피터르 클라이스존은 1만 길더 빚내서 튤립 계약서를 샀습니다. 계약서 가치가 100길더가 됐습니다. 빚은 1만 길더 그대로입니다. 가게를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빚을 못 갚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위트레흐트 대학의 역사학자 마르틴 판 크리벨테는 말합니다. 네덜란드 인구의 10%가 파산했습니다. 100만 명입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8번째 진실, 정부도 손 못 썼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선물 계약은 무효다. 빚을 탕감해주겠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실물로 튤립 산 사람은 탕감이 안 됩니다. 빚은 그대로입니다. 암스테르담 시의회 의원 요하네스 데 비트는 말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이 한 거래를 정부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 경제는 10년 동안 침체됐습니다. GDP가 30% 줄었습니다. 실업률이 40%가 됐습니다. 황금 시대로 불리던 네덜란드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9번째 진실,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튤립 파동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우리가 바보였어.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1720년 남해 거품 사건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해 회사 주식이 10배 올랐다가 폭락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파산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식이 10배 올랐다가 90%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주식이 100배 올랐다가 95% 폭락했습니다. 5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집값이 3배 올랐다가 50% 폭락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2천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90% 폭락했습니다.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0번째 진실, 지금도 튤립 파동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현재 무엇이 튤립입니까? 비트코인일까요? 10년 만에 500배 상승했습니다. 계속 오를 거야. 빚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일까요? 5년 만에 20배 상승했습니다. 혁명이야. 전 재산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일까요? 10년 만에 5배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달라. 집 팔아서 더 비싼 집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FT일까요? 2021년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림 파일 하나가 100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99% 폭락했습니다. 현대의 투자자들을 볼까요? 2021년 비트코인을 8천만 원에 샀습니다. 계속 오를 거야. 2022년 2천만 원이 됐습니다. 6천만 원 날렸습니다. 2025년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7천만 원 벌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역시 비트코인. 더 사야지. 400년 전 네덜란드 사람과 똑같습니다.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튤립 파동을 공부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튤립을 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역사를 공부하세요. 튤립 파동, 남해 거품, 대공황,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두 똑같은 패턴입니다. 둘째, 이번엔 다르다는 말을 조심하세요. 모든 거품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엔 달라.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셋째, 가격이 급등하면 의심하세요. 1년에 10배 오르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넷째,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튤립 파동에서 파산한 사람들은 모두 빚을 냈습니다. 다섯째, 전 재산 걸지 마세요. 분산 투자하세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여섯째, 남들이 다 살 때 조심하세요. 택시 기사가 주식 이야기하면 팔아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일곱째, 본질 가치를 생각하세요. 튤립은 꽃입니다. 1억 원 가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강남 아파트는? 본질 가치가 얼마입니까? 여덟째, 탐욕을 조심하세요. 더 하다가 다 잃습니다. 적당히 벌면 나오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튤립 파동의 10가지 교훈. 처음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오릅니다. 투기꾼이 뛰어들면 광기가 시작된다. 돈 벌려고 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선물 거래가 거품을 키운다. 실물 없이 계약서만 사고 팝니다. 가격은 폭발적으로 오른다. 3년 만에 1000% 상승합니다. 무너질 땐 순식간이다.
한 달 만에 99% 폭락합니다. 수십만 명이 파산한다. 네덜란드 인구의 10%가 파산했습니다. 정부도 손 못 쓴다. 비탄감해도 소용없습니다. 교훈을 얻지 못한다. 다시는 안 그럴 거야라고 하지만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400년 동안 같은 패턴이 계속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비트코인, NFT, 강남 아파트. 4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튤립는 비트코인, 강남 아파트, NFT. 계속 오를 거야. 는 똑같음. 집 팔아서 산다는 똑같음. 빚내서 산다는 똑같음. 결말은 튤립은 99.9% 폭락했고 사람들은 파산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아파트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튤립을 사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